자, 이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교과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실리게 될 부분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요거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보면 첫 번째 소제목이 나는 무엇인가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에 대하여 물질로 완전히 규정을 하고 있죠. 국어 교과서에 한 글에는 인간의 조상이 바퀴벌레, 개, 돼지라고 굉장히 명시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바퀴벌레면 그 출발이 아메바면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냥 획일적으로 남녀 간의 차이는 없고 그건 후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대로 숨기는할수록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계속해서 교과서가 더 혼란을 주는 것이죠. 공교육 교과서에 완전히 확고한 과학 법칙처럼 기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게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가치관, 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나 청소년기에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교과서 개정이 고시되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고등학교까지 바뀌게 될 교과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개정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교과서 진화는 개정 추진회에서는 대안학교형 과학교과서도 만들고 있다고 좀 들었는데, 사무총장님, 이것을 만들려는 그런 취지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단체에서는 일단 진화론 내용 중에 과학적 사실이 확실히 아닌 것들은 아예 삭제를 하고 또 반론이나 다른 이론이 있는 것들은 가치 기술하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목표를 삼아서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지금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생명과학 1, 2 교과서의 초안까지 지금 완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조금 더 마무리를 해서 2023년도에 대안학교부터 일단 배포를 하고 그런 경험들을 더 쌓아서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공교육에 들어갈 교과서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 하에 열심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관심 있게 이 교과서와 관련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교과서 내용 개정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인권 침해입니다. 목사님, 이 인권 침해 관련해서 이 인권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별히 이제 교과서에 나타나는 어떤 인권 침해에 대한 것들 또는 이제 반인권적인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를 쭉 검토해서 발견한 점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도 한데요. 성별에 따라서 너무 고착된 이미지를 이렇게 한정해서 제시하지 말라 하든지 또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증가했는데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어떤 묘사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하라든지 또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 이런 것들은 삼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우리 구의역 김군 사건이나 저 김용균 씨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노동에 대한 어떤 인권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이제 추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서 그 휴대폰을 보통 이제 일과 시간 중에는 아이들이 소지하고 함부로 쓰면 또 방해가 되니까 이제 등교해서 이제 제출하고 집에 갈 때 가져가고 요거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해당 학교장에게 이거는 인권 침해니까 그 일괄적으로 등교 때 거두어서 귀가 때 돌려주는 이 조치를 시정해라. 이렇게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교육의 어떤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남자와 여자라는 게 이런 구분이 과학적으로 사실은 검증된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유일한 구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그 주장에 불과한 거, 좀 신념에 가까운 그걸 가지고서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제 그 성소수자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제 애들이 대충 이제 알고 있죠. 그거 트랜스젠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게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아주 독특한 소수를 통칭해서 이제 성소수자라고 하자고 하지만 성소수자라는 단어 자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제 이 성소수자 운동을 하고 계신 한국의 한모 레즈비언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자체 내에서 이게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함정이냐? 동성애자는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 그래서 LGB가 되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네. LGB. 그다음에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타고난 성별과 자신의 신념이 일치하지 않는 자. 그래서 T까지 붙여서 LGBT 이렇게 된 거거든요. LGBT까지만 성소수자냐?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게 네. 그 Before You Act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소아성의 인권 단체입니다. 이 소아성의 인권 단체는 북미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 이제 정신심리학회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성적 지향을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로만 규정하지 말고 소아성애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주장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이라고 추가할 때와 똑같은 주장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타고났다. 어릴 적부터 애들이 좋았다. 성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정상적이지 않은 변태 성욕, 색정 도착이라고 말해버리면은 우리는 정말로 혐오받는 기분이 든다. 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거의 10가지에 가까운 이 항목이 이 동성애 성적 지향을 옹호할 때 그렇게 의무화할 때의 논리와 똑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성적 끌림의 방향, 즉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성적 지향을 평등권의 영역 안에 포함시켰을 때 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다양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네.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어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교육의 현장에서 쓰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오히려 교육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교육 과정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와 관련된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창조론과 대치되는 내용들에 관한 것일 텐데 이 현행 과학교과서나 이 개정된 교육과정, 이 과학교과서 등에 실리게 되는 진화론,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내용들이 좀 실리고 또 최근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과학의 트렌드라는 게 조금씩은 변화는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진화론과 관련된 틀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진화는 이러한 원리로 되어져 있다. 그 원리가 이제 과학적 사실들이 자꾸 드러나고 분자생물학의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보 이론 때문에 예전에는 뭐 돌연변 이설에 의해서 되었다. 뭐 이렇게 좀 하던 부분들이 요즘은 뭔가 아예 처음부터 가설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사실과 사막 여우가 있고 북극 여우가 있어. 북극 여우의 털 색깔은 이렇고 뭐 사막 여우는 뭐 귀가 크고 털 색깔이 털이 작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기술하다가 은근슬쩍 변이를 이야기하고 은근슬쩍 대진화까지 즉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낳는 것이 바로 저는 오지식의 남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어른들을 저희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은 진화론자들도 부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설들을 지금도 과학적 사실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켈의 배발생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발표한 해켈 자신이 사기였다라고 사이언스지에 이미 기고를 했는데도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의사분이 해켈의 배발생도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지식은 다 학교에서 배운 거죠. 근데 그런 오지식을 수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화론적 사고가 이런 시정교육을 받지 않는 대다수의 어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진화론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기에 특히 다른 과학과 달리 진화론의 기술에 있어서는 가설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실험과학과 섞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거나 논리의 비약이나 과정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과학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은 정말 과학적인 사고 함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교육이냐, 이게 과연 옳은 과학의 교육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 절대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아까도 우리 뭐 두 분의 패널들이 계속 주장하고 하는 것처럼 요즘에 그 추세가 자신의 인권, 나의 권리를 중요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세대의 자녀들은 그걸 선택해서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무신론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통칭되는 진화론만을 유일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방법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울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사실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게 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좀 모양이 이렇게 잡혀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인권과 관련 문제도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변화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이라 있는데 목사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네. 내용 자체는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차별과 혐오가 없는 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는 학교, 학생의 참여와 자기 결정권이 또 뭐 보장되는 학교, 학생들의 어떤 이런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 하면 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이 양성평등 체제 이걸 좀 허물 수 있는 네. LGBT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이런 거는 주장하면 차별, 혐오 표현이다. 네. 이렇게 또 몰아가는 약간 이상한 거죠. 한편에서는 앞부분에서는 1 더하기 1은 2야.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 얘기하면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라고 하면 너네들 잘못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네. 우리로 보면 좀 모순이죠. 근데 그 모순되는 현상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이제 1 더하기 1은 3이다. 이걸 이제 주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올해 3월에는 이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이렇게 제정됐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이제 차별하지 않아야 될 그 항목들 중에 제일 처음에 성별이 딱 나와요. 성별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죠. 뒤에 쭉 가면 이제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될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뒤에 가면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도 들어가 있고 또 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도 뒤에 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게 모순이죠. 뭐 서로 상충되는 걸 넣어놓고서 네. 우리는 다 이렇게 포용적으로 다 한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단지 교과서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를 운영해서 교육을 이제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와 관련해서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에서는 여러 번 이렇게 청원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좀 어땠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또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저희가 2011년도부터 교과서 개정 청원을 이제 교육부나 이제 관련 산하기관에 계속 해왔어요. 네. 이제 이유가 이제 단체가 이제 설립되고 이렇게 아직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없던 시절이니까 일단 학술적인 청원을 통해서 학술적인 방법으로 학계에 또 교육계에 이런 일을 알리는 일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과학적 사실만을 근거로 종교적 주장이 전혀 없는 청원서를 지금까지 12번을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청원을 지속적으로 한 이후에 교과서의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예전에는 뭐 확정적으로 썼던 어떤 문구가 일부 저희가 아주 청원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모호하게 바뀌는 그리고 뭐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이 일부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단체에서는 청원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홍보 활동들을 하면서 가장 널리 알리고 싶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진화론은 패러다임일 뿐이지 막상 들어가서 토론을 해보면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쪽 진영에서 반박하지 못할 그런 확고한 무엇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하나의 신념이자 사상이자 유물론적인 세계관일 뿐이지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세계관의 전쟁에 있어서 그 세계관의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명확한 인식부터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계관의 문제, 교과서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의 합친 힘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계속 좀 이야기를 좀 나눌수록 교과서 이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학부모들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음 세대가 배우는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씩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너무 이제 무관심하고 네. 어떤 관심을 에너지를 또는 이제 자원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다 뺏겨버린 것이죠. 세상적인 사고 방식에. 교회는 좀 어떤 이제 변증의 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뭔가를 또 배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시시비비를 좀 가려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시간을 딱 이렇게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훨씬 혼란에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노력들을 학교가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부가 알아서 잘 하겠지, 학교가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방관하는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다른 주요한 종교들 네. 또 우리 뭐 전통 문화에서도 그렇고 이 주제에 관한 한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협력 관계 대상을 좀 넓혀서 좀 크게 어떤 연대를 맺고 같이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여와 관심 또 후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지금 또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홈메이드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성가치관 교육이야말로 홈메이드가 돼야 됩니다. 현재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의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 양육자 과정이 이미 다 개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정통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을 하는 에이렙 아카데미 같은 데서 양육자 코스, 뭐 강사 코스, 아이들을 위한 세미나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잘 활용하셔서 결국에는 결국에 그 단체들에게 떠넘기기 이전에 먼저 부모가 중무장을 해야 되겠죠. 네. 중무장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소통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음란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유해 사이트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더욱더 교과서까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이 마당에 더욱더 교과서 회사에 대해서는 바른 목소리를 내고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보여주고 네. 끊임없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해서 썩지 않는 유업을 주는 네. 그런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사실 아버지의 등,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모님들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시편 11편에 보면 의인이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잃어버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쓰여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온전해지는데 이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털을 무너뜨리는 일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진화론이라는 것은 정말 무너지기 어려운 구조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그 속에서 저희 보고 가끔 욕하시는 분들이 아니 너 여기 진화론은 뭐 청원을 낼 게 아니라 왜 논문을 내지 그래?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이미 진화론자 학회 얘기들 밖에 없기 때문에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더니 보니 적어도 이 많은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어쨌든 용기 낼 수 있는 학자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그 중간에 어떤 스탠드를 취하고 계신 학자들도 그래 사실은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때 진화론 때문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 복잡하지만 유명한 하나의 이름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자 했던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지금 기독교 세대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패널분들과 오랜 시간 이 교과서 개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아빠로서 또 학부형으로서 우리 아이가 뭘 배우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당장 내 아이의 교과서를 펼쳐가지고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교과서 개정 관련해서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신 백현주 사무처장님, 김지연 대표님, 이윤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 교과서가 개정된 뒤 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고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교과서. 우리가 교과서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충분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뷰리지가 되겠습니다. CGN 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